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월요일 손상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유권자의 날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별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유권자의 날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던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총선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니까 올해로 73년이 됐습니다. 이 날이 정해진 이유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바로 이겁니다.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은 유권자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보았다시피 유권자의 날은 고사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한 번이라도 혹시 보았습니까? 쬐끔이라도 혹시 보았습니까? 못 봤잖아요. 분명히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일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 활동하는 기간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오히려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선거와 투표까지 저것들 입맛대로 자의적 재단을 함으로써 헌법까지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는 유권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까지 모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수많은 위정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외칩니다. 유권자로서 투표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유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꼴값을 떨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성한 투표 참여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대로 선거의 필수 요소인 공정과 투명과 신뢰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야말로 유권자의 날을 개밥의 도토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선관위가 역대 어느 정권 선관위보다도 이런 짓거리를 앞장서고 있다는 것.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려운데 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 때문에 속 썩고 대법원 때문에 속 썩고 생업을 포기한 채 아스팔트로 나가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그것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1년 넘게 사이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지금까지도 아스팔트에서 한가하는 그 이유가 뭔지 선관위와 정치권은 진짜 모르십니까?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한 국민 주권을 부정선거가 침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정치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민이 대의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제언, 입법, 그 밖에 국정사항을 결정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침탈해서 안 되고 헌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아닙니까? 즉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역량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는 분명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바로 그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그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 이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헌법이 보장한 범주 내에서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주권 행사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신성한 투표 참여를 관리하는 선관위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물론이고 대법원, 검찰까지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지 왜 선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짓을 보란듯이 하고 있으니 이 정권에 무슨 유권자가 있겠습니까? 먼저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필요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기한을 정확히 180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놈의 정권, 선관위와 대법원, 검찰은 어떻습니까? 21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 소송이 약 13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등 관련 법원에 대해서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농락하듯이 처리기한 180일을 넘겨버린 이 행위, 이것은 분명히 국민 주권을 침탈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대법원도 이런 위법 행위에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자 국민들이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야 합니다. 국민과 헌법을 알기를 핫투판 6월 쭉살이 장기판 쫄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법법 행위를 보란듯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선관위가 아무리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를 한다고 해도 부실한 증거물로 재검표를 시행하면 반드시 진실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뭉개고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잘못 판결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뭐가 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판이니까 서로서로 눈치를 보면서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체 하거나 뭉개고 있다는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이해를 해줄 끈덕지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당 끝에 선관위나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기획한 소수의 핵심적인 조작 세력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 이 부정선거를 기획한 소수의 핵심적 조작 세력의 지시가 없이는 함부로 입을 못 여는 겁니다. 그러지만 양심선언 해라. 아유. 즉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시간을 끌 것이고, 그러면 관심을 가졌던 국민들도 결국엔 지쳐서 관심을 끄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선거 한두 번을 공정하게 치르는 척 해버리면 냄비 영상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깔끔하게 이 문제가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이전 선거들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묵사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처리기한 180일을 넘기고 얼마 전에 1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김상한 대법관은 한 달 안에 준비기를 열겠다고 분명히 민경욱 전 의원 측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한이 바로 5월 14일 오는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김상한 대법관은 이 말을 남기고 재판을 하지 않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렸습니다. 재판부의 또 다른 대법관인 박상옥이는 아예 퇴임을 해버렸습니다. 재판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무슨 핑계를 대겠죠. 이와 관련해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인사이동으로 마비가 되는 곳이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재판 연구관들은 재판의 연속성을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약속한 날짜 재판을 반드시 약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전의원은 대법원은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선관위가 난색을 표하면 어렵다고 편을 드는 게 대법관들의 태도가 됐어야 되겠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특히 태평양 건너 미국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고 2달 동안 온갖 검증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들은 1등 국민이라서 그렇고 우리는 2등 국민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토본 역시도 수개표를 해서도 검증은 디지털 수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최첨단 디지털 수법이 동원된 부정선거의 검증을 수개표 방법으로 국한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다면서 세상을 거꾸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본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매일 아침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첫날인 10일 오늘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회원 다수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일부터 14일까지는 매일 아침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뜻 있는 많은 국민들도 참석하셔서 한두 사람의 1인 시위보다는 여러 사람의 1인 시위가 아침 오전 출근 시간에 대법원 관련자들이 보면 움찔움찔할 수 있도록 참여를 좀 해달라고 알려왔습니다.
저도 사실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집회에 참석도 했고 연설도 했고 사회도 보고 했습니다. 다양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갖고 이 방송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 판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을 갖고도 재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이 승소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드러난 증거들을 보고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의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투표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헌법이 보장한 주권을 주었는데 그걸 포기하냐 이겁니다. 자기의 국민 주권이 침탈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주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흔히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가만히 있다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부정선거 아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절대 국회로 보내면 안 됩니다. 국민의 주권이 당락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은 헌법이 보장한 것입니다. 크기로 재단할 수도 없고 무게로 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정이라도 이것은 국민 주권을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거는 공정과 투명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공정은 국민 주권 행사의 기본이고 투명은 의혹이 없는 선거의 집행 과정이며 신뢰는 선거의 최종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선관위와 대법원, 검찰은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아닙니까? 반대가. 공정은 불공정으로, 투명은 불투명으로, 신뢰는 불신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들 기관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파괴를 일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선거와 투표에서 공정, 투명, 신뢰가 무너지면 국민의 미래와 국가 운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냥 모른 척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는 국민의 알 권리이자 주권 행사인 것입니다. 헌법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거나 지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선관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이행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의구심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 역시도 검찰 역시도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관위와 대법원, 검찰, 국회는 국민들이 낸 혈세로 급여를 받아서 세비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에 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왜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겁니까? 국민이 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검찰과 법원은 대법원은 법대로 엄중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근의 선관위, 대법원, 검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같이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수많은 국민들은 부정선거 규명은 물론이고 대법원의 재검표를 지연하고 있는 이 문제, 또 서울중앙지검이 부정선거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미거적거리고 있는 이 문제,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이것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대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폭발합니다. 큰일 난다고, 이 양반들아. 이거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자신이 있다면 중앙선관위나 대법원이 법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면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다면 지금 당장 까십시오. 이 문제가 영원히 덮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십시오.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국민들하고 다릅니다.
엄청 많은 전문가가 포진해 있고 목숨을 건 국민 주권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선거는 국민 감사 청구 대상이자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고발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 양반들 참아주니까 지금 국민을 쫄로 보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항칠 오메기떡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기업들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손상TV 송출 중단과 모든 수익 중단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수많은 우파들의 탄압, 이것은 오로지 정권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희망이 결과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 이 정권에는 유권자는 없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